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월 19일입니다. 벌써 1월이 새해가 된 지 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해 출발 계획 잘 잡으신 거 잘 진행되기 바라고요. 일단 아침에 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길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또 출퇴근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하시고. 자, 오늘 방송은요. 이 보도에서 가끔 보셨겠지만 그 경매 물건이 역대 최다다. 역대라기보다는 17년 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도 뭐 감 잡으시겠지만 요새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서서히 경매 물건이 많아져서 경매 불장이라고 하지만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건 분명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시장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매 17년 만에 최다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뭐 28만 건을 넘었었어요. 부동산만. 더 못 버틴다 영끌족 100기 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본의 뭐 그분들한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리해서 주택을 매입하셨는데 여건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경매로 내몰리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서울 주요 지역 거래 절벽 이렇게 썼거든요. 12월 좀 늘어난다고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1월 달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장이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아마 공급 대책이 나올 텐데요. 뭐 그러니까 1월 말에 또 1월 15일 했다가 좀 늦췄죠. 1월 말에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분양가, 원가 이런 신호들이 없으면 사실 확실하게 시장을 잡지 못하겠지만 기존에 10, 11로 대책하고 현재 분위기를 볼 때 일단은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 지역도 이제 조정장에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다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 시장은 조정받게 돼 있거든요. 물론 매물도 좀 줄었지만 그 현상들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울 거래 급감,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국 경매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라는 기사들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확실하게 연말 결산이 나왔는데 그림처럼 제가 대법원 경매 정보를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이게 2007년입니다. 이때부터 통계가 잡혔는데요. 경매는 이제 후에 되는 거니까 2006년에 경매에 들어간 것들이 이제 2007년부터 실행이 되니까 통계가 2006년부터 잡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전산 통계가 부동산에 이렇게 보시면 29만 7천 건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데 이게 계속 줍니다. 이렇게 줄어서 쭉 줄다가 보시면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에 이제 이게 내려오는 것이 맞는데 거래량이 줄는 게 경매 물건수가 줄면 당연히 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13만 건 이렇게 15만 건 12만 건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때 시장 좋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하느라고 경매가 물건이 나갈 이유가 없었죠. 또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를 때고 그리고 2022년까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2022년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좀 많이 바뀌죠. 자, 그럼 금리의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도 힘을 못 쓸 때죠. 그리고서 24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버티던 분들이 영끌을 하신 분들이 이때 영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2만 4천 건. 드디어 작년 말이죠. 2025년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28만 건입니다. 올해 아마 더 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ARM, 미국에서 이제 ARM이라고 하는데요. 혼합 고정금리죠. 이게 2020년도에 사신 분들은 2025년부터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대출금리가. 고정 저금리가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금 한
최하 4.5에서 아마 5.5, 6%까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부담되기 시작하죠. 이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경매 물건 증가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경매 물건이 증가해서 경매 법정이 뭐 법석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낙찰률은 한 50%가 안 됩니다. 남은 유찰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일반 분들도 지금 경매를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뭐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경매 2, 3년 전부터 준비하면 이런 시장이 올 거라고. 다만 서울이 집값이 너무 오른 바람에 경매가가 예전의 가격에 비하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세보다 낮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매 매수 대리인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이게 대법원 그 경매 정보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용도별 매각 통계 이렇게 돼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경매 건수가 아파트가 4만 건이고 이렇게 단독주택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립주택 다세대가 좀 많죠. 4만 9천. 대지 임야 쭉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중기는 뭐 9,300건이니까 이건 뺀다고 치고 상가 오피스텔 근리시설 이게 좀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만 7천 건, 6만 2천 건. 그 오피스텔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특히 이게 서울보다는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의 오피스텔들이 경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호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오피스텔이 저평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피스텔이 조금은 이제 각광받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5년에 28만 건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제가 볼 때 금리가 낮춰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장금리가 이렇게 낮춰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스트레스 DSR은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 가중가상금리도 생산성 금융 때문에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의 정부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겁니다. 자, 25년 서울 아파트 급등 장색 속에 신정부 출범했죠. 세 차례 했고, 자, 1월달 한번 보시겠습니다. 1월달. 12월은 의외로 거래량이 좀 받쳐줬습니다. 연말에 막바지 수요가 달라붙으면서 붙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이게 영꿀투에 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2026년 1월 지금 한 20일 돼가죠. 19일이니까 758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3,000건 이 정도에서 머물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1월에 대출이 풀렸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정책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처럼 뭐 신생아론 특례보금자리 이렇게 발표 안 한 걸 봤을 때는 저번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는 정부의 그 생산적 금융, 스타트업이나 제조업,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 방향을 틀은 것에 대해서 이 흐름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생애 취득자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예전처럼 뭐 투자하고 투기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쉽게 다가설 것 같지 않고요. 갈아타기도 조금 조심해서 금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758건인데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 그림을 보면 힘을 잃고 있죠. 새해 초인데 그럼 여기인데 아직 758건이니까 아직 뭐 한 달 열흘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00건, 3,500건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지점이 여기라고 가정하면 이 강세장은 거의 끝났죠. 여기서 이제 아마 지방선거 전에 여러 가지 뭐 서울 입주 물량 부족도 떠들 텐데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은 벌써 1년 내내 떠들었어요. 이미 선반영됐습니다. 충분히. 거래량도 보면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월세는 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하고 상관이 없는 시장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이 영향 때문에 이제 전세 호가를 주인들이 많이 올리긴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인구가 16만인가 좀 빠져나간 걸로 알아요. 인천하고 조금만 더 가면 너무 좋은 아파트들이 싸기 때문에 그런 이전 수요가 좀 대체 수요가 생기고 있어서 예전 같은 강불장이 더 이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강남 4구 거래량 급감 뭐 이렇게 썼었는데요. 저 예상이었는데 제가 오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18건, 14건. 물론 이제 아직 신고가 안 됐으니까 오늘 월요일 아침에 또 신고를 하면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추세는 이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낮춰지는 거.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이 너무 고점에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원밸리 같은 경우에 뭐 70억 찍었다고 막 뉴스만 나오다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 62억, 57억짜리 나왔거든요. 그건 또 보도에 안 나와요. 기레기님들이 아주 특기죠. 자, 14건 서초구, 송파구는 52건. 그래도 예전에 800건하고 비교하십시오. 10분의 1토막 이런 분위기니까 거래량 매물이 줄었다고 해도 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해당 매매를 하려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안 팔리나 할 겁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적으니까 이렇게 시장 상황 잘 보시고 마용성도 급감했습니다. 보시면 1월 달 지금 16건, 용산 5건, 성동구 11건. 여기도 이제 제가 볼 때 끝물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쫓아가기에는 누가 봐도 고평가된 가격이고 버블이 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PIR 지수를 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PRR 지수를 봐도 그렇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만 똑바로 신용과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을 보면 또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좀 없어져야겠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4억까지 갔던 것이 올해 2월이죠. 토지거래 오세훈 시장에 풀 때 그리고 쭉 빠졌다가 대책으로 빠졌다가 627 대책 던지고 나서 여기 쭉 빠져요. 이렇게 11억대까지 그랬다가 다시 한번 97 대책이 쓸데없이 멍따 짓을 한 바람에 쭉 치고 가다가 11호 나오고 나니까 11월까지는 이어졌는데 12월에 드디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10억 7,200이었는데 지금 1월달 현재 거래 평균가가 10억 4천이에요. 내려오고 있죠. 1월 19일 서울부동산 정보과장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사람들이 고가주택은 좀 덜 사고 있고 중저가 노원구 같은데 이제 저평가돼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좀 붙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구들이 뭐 금천구 구로구도 조금 거래가 좀 붙기 시작하고 이런 흐름의 변화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드디어 수도권도 좀 꺾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쭉 치고 올라갈 것 같았지만 힘을 못 쓰고 꺾이고 있다. 이렇게 11,215건 이후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한 11,150건 됐는데요. 3,198건, 그러면 한 9,000건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 뒤가 중요합니다. 정부 대책만 잘 나온다면, 공급 대책, 특히 분양가 대책만 잘 나오면 안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기서 보시면 평균선이 여기인데 평균 아래에서 논다는 얘기는 하방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조급하게 지금 쫓아갈 타임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양시, 김포시는 하락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광명은 막 잠깐 반짝이다가 다시 요즘 하락 거래가 많아졌습니다. 구리시하고 군포는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3번 그쪽이요. 성남 분당은 여전히 강세고요. 중원구가 약보합입니다. 자, 성남시 거래량 추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용인 기흥구 보겠습니다. 용인 기흥구 이게 1월 18일까지 거래량을 본 건데 보시면 기흥구가 풍선 효과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수지구는 강보합입니다. 토지 거래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리해서 쫓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은 여전히 집을 사는데 약간 그런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흥구 풍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거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다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택가격 사실 때 내고 충분히 하시고 수원은 영통구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풍선 효과가 날 거라는 권선구는 여전히 하락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돼서 뭐 수원 영통하고 과천하고 분당 이 정도는 이제 좀 강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 1월, 2월 지나면서는 다시 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여전히 하락 거래가 많고요. 자, 화성 동탄인데요. 동탄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이렇죠. 이렇게 보시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이 398건인가 그런데요. 물론 이제 저번 달에 1145건 찍었어요. 1592건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7, 800건? 요 정도에서 끝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도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화성 동탄 지금 어떤 시장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화성 동탄인데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가 이렇게 하락거래가 훨씬 많죠. 그렇죠, 여러분? 훨씬 많습니다. 빨간 게 하락거래인데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하고 제 그 엔지니어 그 이 프로그래머 분하고 만든 이 brbrx.com 찍으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직전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가격 변동 폭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락거래가 훨씬 많다는 반증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시기에. 그 다음도 볼까요? 2번도 봐도 여기 좀 강세 보였다가 3번에 가면 이 50개씩 있는데요. 빨간 게 많이 보이죠? 보시기에 여러분 분위기상 여기 파란 게 조금 여기서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빨간 게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1월 초만 해도 좀 유지되는 것 같다가 여기는 또 빨간 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혼조된 시장이다. 풍선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여기 뭐 완전히 하락거래가 훨씬 많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리고 저 지방 한번 볼까요? 지방의 그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 하락거래가 이렇게 많습니다. 뭐 상승거래인데 상승 분위기는 아닙니다. 보실 때 이렇게 보죠. 다 빨간 게 쭉 있죠, 여러분. 이게 하락한 게 빨간 거니까 색깔로 그냥 느낌으로 보셔도 하락거래가 좀 많다. 그럼 상승거래가 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빨간 게 좀 더 조금 많다. 보합이지만 약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대구는 좀 많이 힘듭니다. 대구는 여전히 소진이 안 돼서 이렇게 보시면 대구광역시 1월달 거래인데요. 계속 하락거래죠. 이렇게 하락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내고하셔도 된다. 조금만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거래가 끊겨가지고 다시 조정 들어가고 그럽니다. 대구는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매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가끔 뉴스발로 해서 좀 대구가 좀 강세를 1월 초 12월에 조금 보였었는데 저평가됐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거래가 끊기니까 또 조정을 받고 그래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대구는 이런 시장이 좀 유지가 되고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볼 때는 그런 시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부산 대구 받고 광주 받고 뭐 이 정도 보겠습니다. 보고 자, 그 다른 지역으로 좀 가볼까요? 하남은 요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성시가 약간의 보합으로 돌아서고 풍선 효과는 용인, 기흥이나 여기나 다 사라진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구리시가 조금 요즘 이제 강보합으로 좀 가고 있고 구리시가 좀 가깝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유가 되시면 뭐 쫓아가시는 괜찮은데요. 정부 대책 보고 1월 말 설 전에 분명히 발표할 텐데 빠르면 1월 말 느리면 아마 설 전에 한 2월 초순 첫째 주 정도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보시고 전략 잡으시면 저는 1번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경매고요. 여러 번 말씀을 했죠, 여러분. 그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방송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매 일단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경매가 늘어난다는 건 시장에 강력한 하방 효과입니다. 여기에 공급 대책이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찌라시도 조금 돌긴 하는데요.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와 LH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분양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양가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또 한번 슬그머니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하여간 오늘 좀 눈발이 좀 내렸고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출근하시는데 출근길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용산공원 그것하고 민간임대 아파트 요새 좀 문제 많잖아요. 그 혹시 민간임대 아파트 뭐 유튜브 보시면서 소추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보시는데 이제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그 판단하는 법을
민간 임대 아파트 사실 장점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편안하게 다가기 힘들 텐데요. 혹시 이제 뭐 주택 마련 계획을 좀 천천히 뒤로 놔두신 분들은 장기 민간 임대, 장기 전세주택 뭐 10년짜리니까 또 요새 20년짜리도 준비 중이거든요. 국토부에서.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년 장기 임대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또 분양 전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분양 우선권을 주는데 일반 기업 민간 임대는 우선 분양권에 대한 게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임대 아파트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실수하시면 요새 좀 돈도 많이 손해를 보시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 행복하시고 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신경 써서 제가 좀 말로만 자꾸 올린다고 잘 못 올려서 사과드리고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